주말 동안 인천 동구의 현대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모든 점포가 다 영업 중단 상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일 자정이 약간 안 된 시간에요. 인천 현대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인근 주민들의 119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이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요. 인근 소방서 대여섯 곳의 소방관과 장비를 종원했습니다. 결국 3시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만에 완전히 불은 꺼졌는데 이 현대시장은 1960년대에 형성된 곳이라고 합니다. 반찬 가게와 속옷 전문점, 그릇 가게 이런 각종 상점이 들어서 있고요. 시장 7곳이 합쳐진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요, 그중에서도 알뜰시장 쪽에서 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체 점포가 205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47곳이 불에 탔습니다. 나머지 업소들도 정상 영업을 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 이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발생했기 때문에 상인들 대부분이 주무시다가 이 소식을 접하셨다고 하는데요. 직접 한번 그 육성 들어보시죠. 이제 자다가 그냥 불났다는 소리 튀어나와가지고 보니까 여기서 연기 나가지고 불빛이 올라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또 저쪽에서 저 아래도 불나. 근데 오늘 불난 게 여기 두 가운데가 아니고 네 가운데로 판정됐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방화지 이 네 가운데 어찌 한순간에 네 가운데 불날 수가 없잖아. 이 산도 아니고 가운데가 저기 불났으면은 시장 다 탔어. 이게 자다가 연락받고서는 왔더니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루하루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다리가 떨려서 이렇게 그냥 어떻게 막 달달달달 떨려 지금. 자, 상인들께서도 이건 방화다라고 하셨는데 CCTV를 봤더니 시장을 드나드는 사람이 딱 한 명 포착이 됐습니다. 네, 사실 경찰 입장에서도 아까 저 잠복도 잘했는데 이번 이 건도 굉장히 잘했는데요. 화재 발생하는 시간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CCTV를 전체를 돌렸답니다. 그런데 CCTV 그 화재 발생 시간에 한 사람이 저렇게 탁탁탁탁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사실 저 이후에 다른 사람은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약간 비틀거리면서 들어가죠. 저 사람 시장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2분 만에 그 불길이 솟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5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0분 이내에 그냥 불이 확 났다는 건데. 불과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시장 내부에 한 3곳 정도, 그러니까 3군데 가게에 불을 질렀고 빠져나와서 바로 한 2군데 쪽 쓰레기 더미라든가 아니면 짐칸에 있는 그런 불에 쉽게 탈만한 곳에 불을 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불을 붙인 거는 바람 때문에 꺼졌는데 시장 내부가 탔고 또 저 물 비가림 지붕 있잖아요. 이게 또 화재에 취약한 소재의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피해도 크게 키웠는데 저 남성 인화물질도 없이 그냥 라이터 하나로 저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인화물질도 없이 라이터 하나만 가지고. 자, 일단 경찰은 이 4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술이 왼수입니다. 술이 왼수. 참, 저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소장님. 네, 같은 날 오전 9시쯤에 이 남성을 경찰이 체포했어요. 주거지, 거주지에서 체포했고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네, 증거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때 시장에 갔지 않느냐 저렇게 영상도 다 보여주고 그랬더니 아니 나는 술에 너무 많이 어젯밤에 취해서 기억 하나도 안 나고 난 내가 어디에 갔었는지도 모르겠고 시장에 간 기억 없고 집에 어떻게 와서 이렇게 누워 있는지도 난 모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이 이제 혐의를 하도 부인하니까 CCTV 영상을 딱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원수죠 이러면서 그냥 결국에는 혐의를 인정한 게 된 겁니다. 그 방화범 CCTV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예, 좀 보여주시죠. 자, 보면은 약간 그 바지에 소변도 좀 한 것 같아요. 그쪽에 조금 막 이렇게 뭔가 있는데 양 변호사님 이게 진짜 참 아니 술이 왼수. 네. 왜 가만히 있는 술을 탓해 왜? 저는 약간 핑계인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범행에 대한 어떤 기재가 있는데 술이 좀 부추긴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방화범이
이 24차례나 이미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하. 2016년 이후 그래서 실형 선고도 4차례 받았고 징역을 합산하면 10년을 복역을 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2016년에는 뭐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 사회에 대한 불만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런 식으로 지금 불을 질러 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렇게 방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랄까 익숙하다고 그래야 될까 나름대로 이렇게 불 지르는 방법을 터득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앵커한테 죄송한데요. 이게 24번 범죄를 저지르고 4번만 실형을 받았다 그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서민의 생계가 다 무너지는 방화를 했는데 좀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 사람을 그냥 가두어 놓는 게 아니라 세상 밖에 나왔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이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야지 분명히 막을 수 있는 방화 이렇게 놓쳐서 또 일어나던 서민의 생계가 흐트러지는 일 지금 방화범들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요. 좀 전적으로 좀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형기를 살고 난 다음에 무조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이 사람들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설 기반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